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6일 코로나19 공동 대응을 위해 소집된 G20 특별 화상정상회의에서 한 말이다. 시 주석은 이날 코로나19는 국경을 따지지 않는다. 우리는 공동의 적과 싸우고 있다며 중국은 모범 사례 공유, 공동 백신, 치료제 개발, 도움이 필요한 국가 지원 등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힘든 국가를 중국이 돕겠다고 세계 정상 앞에서 천명한 것이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 주석과 달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서 G20 화상회의를 언급했다. 그는 대단한 일치가 있었고 아주 멋진 회의였다. 20개국 모두가 극복을 위한 엄청난 정신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다며 미국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 세계 파트너 및 친구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 주석처럼 다른 국가를 지원하겠다는 발언을 했다는 말은 없었다. 코로나 위기를 패권 역전 기회로. 중국의 기대가 아니다. 미국 내에서 불거지는 우려 섞인 전망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를 덮치고 있다. 이 와중에 미국이 예전에 보여온 전통적 리더십이 사라지고 있다. 이 틈을 중국이 비집고 들어오고 있다. G20 화상회의가 끝난 직후인 27일 미 워싱턴 포스트가 쓴 기사가 대표적이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위기의 시기를 이끌어왔다. 지금은 자기 고립을 실행 중이란 제목이다. WP는 미국의 라이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가 심한 다른 나라에 지원의 제스처를 보인다며 이때 미국은 국내 바이러스 봉쇄에 매달린 채 코로나19로 촉발된 지정학적 주도권 다툼에서 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WP 분석은 이렇다. 전 세계 많은 나라가 코로나19 위기의 고통을 겪고 있다. 이들이 기대하는 것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힘 있는 나라인 미국이다. 정작 미국은 다른 나라는 안중에도 없는 자기 고립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26일 G20 화상회의에서도 그랬다. 트럼프 대통령의 G20 화상회의 발언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이날 G20 정상들은 이날 5조 달러의 기금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백신 개발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다. WP는 하지만 정작 미국은 어느 정도 규모를 기여할지에 대해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사이 중국이 움직였다. 자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자 마스크 등 의료 장비를 전방위적으로 원조해주고 있다. 나라도 가리지 않는다. 러자후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지난 26일 현재까지 83개국에 진단키트와 마스크 등 의료 장비를 지원했고 세계보건기구에 2천만 달러를 기부하기로 했다며 중국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가의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이들을 기꺼이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엔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심지어 미국도 포함돼 있다. 이탈리아, 이란, 이라크, 세르비아 등 7개국에는 의료 인력까지 파견했다. 중국의 코로나 원조를 받지 않은 나라를 꼽는 게 쉬울 정도다. 코로나에 휘청한 미국 내 앞가림도 바빠. 원조의 원조는 사실 미국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 체제가 굳어지자 미국은 동맹국들을 지키기 위해 대규모 원조를 해왔다. 최근까지도 해왔다. 소련이 붕괴한 1990년대 이후 미국이 전 세계 리더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러지 않았다. 라지브 샤 전 미국 재개발처 처장의 분석이다. USAID는 미국의 해외 원조 담당 기관이다. 샤 전 처장은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2014년 에볼라 바이러스 사태 당시 자원과 전문 지식, 기술 능력 등에서 국제 공조를 이끌며 세계 위상을 굳혔다며 현재 모습은 그때와 대비된다고 지적했다. 미 NBC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후 내세운 미국 우선주의에 최근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이 겹치며
국제적 공백 상태가 만들어졌다며 이 틈을 중국이 메우려고 혈안이 돼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미국은 자국 혼란을 수습하기에 급급하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은 사태 초기 코로나19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미국은 큰 문제가 없다고만 했다며, 이로 인해 미 당국자들은 코로나 대응에서 균열 양상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 미스가 이를 키웠다는 것이다.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29일 기준 13만 명을 넘어 독보적 1위다. 토피크라힘 유아메리카 기구 연구원은 현재 미국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앙이 돼버렸다고 평가한다. 중국 코로나 외교로 우리가 미국 대한 혈안. 이는 과학과 기술 분야의 세계 리더라는 미국의 명성에 흠집을 내고 있다. 다른 나라를 이끌기는커녕 내부 단속도 못하면서 중국 등 라이벌 국가에 조롱의 빌미를 주었다. 영국 싱크탱크인 왕립방위안보연구소의 엘리자베스 브로 선임 연구원은 국제적 위기 때마다 미국이 조타수 역할을 해 다른 나라가 리더십에 의지했지만 지금은 어떠한 나라도 미국에 기대지 않는다고 말했다. 중국의 코로나 원조 바람은 지능적 행동이라 할 수 있다. 라이벌의 변화를 재빠르게 감지한 뒤 나서고 있는 셈이다. 미 싱크탱크 신미국 안보센터의 엘리 라테너 연구원은 지난 2008년 중국 지도자들은 세계 금융위기 당시 미국의 영향력 쇠퇴를 체감했는데 코로나19 사태에서도 같은 걸 느끼고 있다며, 글로벌 주도권을 잡기 위해 프로파간다를 급격히 늘리는 것이라고 분석한다. 존 브레넌 전 미중앙정보국 국장은 중국은 코로나19 사태가 자신들이 미국의 대안이라는 점을 알릴 기회라 본다고 평가했다. 중정부 체제 칭찬해야 지원받아. 승패는 아직 나지 않았다. 미중 주도권 싸움은 아직 알 수 없다. 중국의 마스크 외교는 의심받고 있다. 유럽은 중국을 깨름직하게 여긴다. 마스크 1장, 진단키트 1개가 절실한 와중에 지원이 고맙긴 하다. 하지만 정치, 경제적 의도가 있다는 우려를 지우지 못한다. 조셉 보렐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23일 중국이 의료 물자를 베푸는 관용의 정착을 이용해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투쟁을 벌이고 있음을 유럽 각국이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폴란드 국제문제연구소의 마르친 프리지호드니아크의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인터뷰는 조금 더 구체적이다. 그는 중부나 동부 유럽 국가가 중국의 의료 물자를 받기 위해선 조건이 붙는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와 직접 접촉해야 하고 감사 표시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유럽 국가는 현명한 지도자와 성공적인 정치 체제로 중국이 신종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중국식 화법을 구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국이 유럽 분열을 노린다는 우려도 있다. 코로나 원조 중 시진핑 주석은 프랑스와 독일, 스페인 등 서방 각국 지도자와 전화통화를 가졌다. 하지만 유럽연합 수장인 폰데어 라이언 집행위원장과의 통화는 리커창 총리에게 넘겼다. 중국이 유럽 각국을 개별 격파하는 전략을 쓴다는 의심이 나오는 이유다. 중국산 의료 물품에 대한 불신도 있다. 28일 네덜란드 정부는 중국에서 수입한 마스크 60만 개를 리콜 조치했다. 품질 기준을 만족하게 하지 못한 탓이다. 리콜 대상이 된 마스크는 얼굴에 제대로 밀착이 되지 않거나 필터가 불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페인에서도 중국 선전 바이오이지 바이오테크놀로지사에서 수입한 코로나19 진단키트 정확도가 30%에도 못 미쳐 업체의 제품 교체를 요청한 바 있다. 백신 개발이 미중 경쟁의 최종전일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은 잦아들었다지만 중국은 경제 코로나 리스크에 떤다. 중국 집권층은 경제 성장에 항상 목마르고 그러므로 수출은 여전히 중요하다. 세계의 공장 중국의 위력은 글로벌 시장이 활발해야 발휘된다.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 부소장은 코로나19는 중국이 경기 침체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줬다며 중국은 세계 경제에 없인 성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세계 혼란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 팬데믹 상황에서 방역은 방어 수단일 뿐이다.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만이 세계 경제 회복의 최종 답안이다. 미 NBC가 궁극적으로 미중의 경쟁은 두 나라 중 하나가 백신을 성공적으로 개발하는지에 달렸다고 말하는 이유다. 누가 뭐래도 세계 의학계의 강자이자 표준은 미 식품의약국이 있는 미국이다.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은 백신 개발을 의료 전쟁이라 표현하며 전쟁에서 이겨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기득권을 이겨낼 수 있을까? 중국 뜻밖의 상황 삼전체가 흰 묘비로 뒤덮. 코로나19 진원지인 중국 우한의 시내 통행이 25일 재개됐다. 도시 간 이동은 4월 8일부터 가능하지만 우한의 활동 재개는 그 자체로 중국의 코로나 전쟁 승리로 포장됐다. 하지만 최대 피해지인 우한의 사망자 수는 2,538명에 이른다. 최소 1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가까운 가족을 잃은 고통을 겪고 있는 셈이다. 누적 확진자 5만 6명 중 4만여 명이 완치됐지만 신체적 후유증을 앓고 있는 사람도 적지 않다. 우한의 인구는 1,018만 명으로 서울과 비슷하다. 본지는 27일 우한 시민 펑칭씨를 전화로 인터뷰했다. 펑씨는 가족 전체가 지난 1월 신종 코로나에 감염됐다. 본인과 부모, 남동생, 남편과 시부모까지 7명이다. 다행히 사망한 사람은 없지만 코로나19의 후유증은 길고 심각했다. 감염의 시작은 1월 22일 어머니가 발목 골절로 우한 제3병원에 입원하면서였다. 춘제를 하루 앞두고 사돈이 다치자 시댁 식구까지 모두 병문안을 왔다. 입원실은 11층이었고 호흡기 내과는 19에서 20층에 있었다. 문제는 엘리베이터가 공용이었다는 점이다. 펑씨는 아파지고 나서 알았다. 엘리베이터에 기침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했다. 우한 봉쇄 하루 전날이었다. 사흘 뒤 어머니는 퇴원했고 이후 가족들이 하나둘씩 아프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제일 먼저 확진, 판정을 받았다. 39도까지 열이 올랐지만 병실이 없어 집에서 일주일을 버텨야 했다. 펑씨는 이때가 가장 힘들었다며 가족들이 전부 아픈데 도와줄 병원도 사람도 없었다고 했다. 간신히 임시의료시설인 펑창의원에 입원했고 그 뒤 어머니와 동생도 줄줄이 같은 병원으로 실려갔다. 펑씨는 남편과 같이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에서 처방해준 약을 먹으며 집에서 버텼다. 6살 난아이는 바로 친척 집에 보내 피해가 없었다. 시부모는 확진 판정을 받았으나 경증이었다고 한다. 2월 말 아버지는 퇴원했고 대부분의 가족이 흡산 검사 음성 판정을 받았다. 펑씨는 7명 모두 완치 판정을 받아 다행이지만 모두 아직까지 후유증에 힘들어하고 있다고 말했다. 증세가 가장 심했던 아버지는 폐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조금만 걸으면 호흡이 가쁘고 숨쉬기가 힘든 상태다. 어머니는 완치 후에도 어지럼증에 시달리고 있다. 원래 고혈압이 있어 평소에도 어지러움이 있었지만 신종 코로나 감염 뒤 증상이 심해졌다고 했다. 펑씨는 위장이 계속 좋지 않다고 한다. 음식을 먹으면 토할 것 같아 죽만 먹고 있는 상태다. 남편 역시 조금만 걸어도 금방 피곤해한다고 한다. 중국 전문가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장기 손상이 발생해 후유증이 올 수 있다. 퉁차오휘 베이징 차오양병원 부원장은 폐섬유종과 심근의 정상 수준 회복이 가능한지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며 일반적으로 폐기능은 중증일수록 회복의 시간이 더 걸릴 수 있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근을 손상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검사를 계속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환자의 심폐 손상은 분명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재활을 서둘러선 안 된다라고도 조언했다.
신종 코로나의 영향이 장기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희생자 가족들의 트라우마도 감지되고 있다. 통제 해제에 맞춰 우한시 화장장이 지난 23일 업무를 재개했다. 그동안 전염 위험 때문에 감염자 C씨는 화장장 측이 조용히 화장하고 병원과 화장터에 임시 보관해왔다. 유가족들은 접근할 수도 없었다. 뒤늦게 문을 열자 유가족들이 한꺼번에 몰렸다. 화장장의 모습을 위보에 올린 리핑은 아버지가 뇌종양으로 병원 치료를 받다 신종 코로나 때문에 퇴원해 집에서 돌아가셨다. 나도 코로나로 인한 간접 피해자라고 썼다. 그러면서 긴 줄에도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며 모든 것이 극도로 우울했으며 대부분의 사람이 유고를 붙들고 조용히 떠났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 기간 화장한 유고를 수령하려면 안쪽으로 진입하기 바람이라는 간판에도 예민하게 반응했다. 화장장 측은 혼잡을 막기 위해 안내판을 세운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비통한 유가족들에 대해 지나치게 자국적인 표현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후베이성 정부는 우한에 있는 쉔허 묘원 중 1000구의 묘지를 신종 코로나 감염 사망자 유가족들에게 무상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묘원을 공개한 사진은 산 전체가 흰 묘비로 뒤덮인 모습이었다. 우한 지역 사망자들이 순차적으로 안정되면서 코로나 공동묘원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우한의 사망자가 2,538명에 달하는 만큼 면적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매장 비용은 무료다. 원할 경우 장례 의식도 제공한다. 묘원 관계자는 중앙일보의 희생자 가족들을 위로하는 공공복지 계획의 일부라며 현재 개인별 안장 위치 등을 협의하고